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자, 제가 지난 세 차례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나온 캐나다 이민국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캐나다 이민 절차에서 수사 기록과 실효형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미스리프레젠테이션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될 것이고,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이 자진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꼼수를 분명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분들에게 예전하고 똑같이 본인 확인용 범죄기록 조회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변한 것은 없는데 왜 캐나다 이민국은 굳이 자진신고를 하라고 내용을 바꿨을까요? 오늘 내용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을 열심히 들어보시면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캐나다 이민국이 한국인들의 범죄 기록, 수사 기록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이민 정책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은 캐나다 이민법이에요. 이 이민법 제3조에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추구하고, 자, 두 번째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하되, 세 번째는 동시에 자국민의 공중보건, 사회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를 보호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목적이 바로 이민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법 33조부터 43조까지 입국 금지 사유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특히 36조 3항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위법한 행위를 그 입국 금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2012년경에 캐나다 이민국이 실효형이 포함된 본인 확인용 범죄 기록,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이민국의 매뉴얼을 변경했는데요. 자기네가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본인 확인용 수사 기록, 범죄 기록의 존재를 알고서 캐나다 이민국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이렇게 2012년경에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캐나다 이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범죄 기록, 수사 기록 내용에 대해서 경험도 지식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료만 제출하고 그야말로 캐나다 이민국의 처분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캐나다 이민 심사관들도 한국의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국의 법 규정이 비슷하면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결과로 아주 사소한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본인 확인용 기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청원도 제출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법상으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으로 인해서 본인 확인용 범죄기록 조회서를 제3자에게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의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국인들에게 강요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 때문에 본인 확인용 범죄기록, 수사기록 내용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번 캐나다와 한국 간 외교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될 때마다 불거진 문제였는데,
양측 모두 자국의 법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상부의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이번 캐나다 이민국의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캐나다가 굉장히 원칙을 고수하고 유도리도 없는 굉장히 답답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교적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결한 아주 신의 한 수를 제시한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발표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이민용 범죄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인 확인용을 제출하라고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의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실효된 형 그리고 수사 기록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출은 이민용으로 하되 과거 기록이나 수사 기록은 자진 신고하고 그 근거 자료인 법원 기록,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캐나다 이민국은 분명 한국인들에게 자진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꼼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 확인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바로 제시한 이 절묘한 타이밍도 좀 보세요. 캐나다 정부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외교 협상에 이 발표 내용을 마치 선물인 양 제시를 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어젠다를 분명 준비해 두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이민국의 발표는 단순한 꼼수 수준이 아니고요. 신의 한 수 수준이다. 동의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해결책을 제시한 외교부 직원이든 이민국 직원이든 아마 큰 상 받고 승진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캐나다 이민국이 한국인들에게 자진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꼼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캐나다 이민국의 이번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앞으로 이민국이 이 제가 말씀드린 꼼수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게 좀 짐작이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